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아지매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6장 고소득 전문 직종의 딜레마. 의학계와 법조계에서 일할지라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의사와 변호사는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물려받지 말라고 충고한다. 의사들이 소송으로 거들나고 있다. 의사는 매우 힘든 직업이다. 훈련 과정이 다른 직업에 비해 매우 길고 험난하다. 일반인들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 의사가 되고 또한 그런 만큼 그들이 가장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의사 지망생들은 의사가 되기 위해 수만 달러의 돈과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 훈련을 받는 동안 적은 보수를 받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며 가족과 함께 지내지도 못한다. 그 기간을 거쳐 의사가 되면 스트레스는 줄어들지만 이륙하는 제트기처럼 상승할 것이라고 여겼던 수입은 대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사실 일부 의사의 수입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의사들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이해하기 힘든 규정을 억지로 따르고 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상환금은 5.4% 감소하였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3분의 1 이상이 진료 시간의 4분의 1을 의료보험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데 소비한다고 한다. 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가 아니라 요금 한 푼 내지 않는 서류와 실험하느라 그들 시간의 20%를 쓴다는 말이다. 블루크로스와 다른 의료보험조합은 의사들의 수입을 삭감하는 규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의사인 어떤 친구는 HMO, 건강관리기구, 민간 의료보험회사와 거래하는 의사의 시간당 수입은 샌프란시스코의 환경미화원보다 적다고 말한다. 워싱턴 DC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정평이 난 어떤 정형외과 의사는 10년 전에 외래 환자의 무릎 골밀도 검사를 하고 $2,000를 받았는데 지금은 $600밖에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보험회사 측은 노련한 외과 의사가 해당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금을 70%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우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의사가 보험회사에 너무 쉽게 돈을 벌어주니 그의 수수료를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부 의사들은 의학계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으면 누군가가 그들의 상품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 행위에 대해 일상적이고 관례적으로 간주되는 요금 인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료보험기관과 외부인의 임의적인 의료결정, 의료사고 보험비용, 사소한 법정소송과 기타 요인 때문에 의사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법정소송에 대해 살펴보자. 2002년 6월 워싱턴 포스터지는 소송 문화라는 기사에서 산부인과 의사 중 42%가 라스베이거스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 중 76%가 소송으로 인해 그들이 낳기 때문인데 이 가운데 49%는 3차례나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키플링어스 5월호에 실린 의사들 적신호를 목격하다 라는 기사에 따르면 의료사고 보험료가 그 해만 15%가 인상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상폭이 최대 4%에서 400%에 이른다고 한다. 실제로 미시시피주에서는 17개 보험회사가 의료사고 보험을 중단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의사가 많이 있다. 또 다른 문제로 필라델피아의 정형외과 의사나 니콜라스는 한 번도 소송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10만 달러나 내야 했다. 그는 예금 통장을 털고 직원을 해고했으며 연금 불입금을 더 이상 올리지 못했다. 물론 이 의사의 수입은 그 정도의 출혈을 감당할 만큼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실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지 않을 리는 없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자신에게 닥친 부정적 요소들을 잘 처리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의사들은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의사 노릇이 과거 50년처럼 시간, 돈, 직업적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시간적 자유가 없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변호사들. 변호사 역시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주에서든 속도를 높이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마련이다. 오늘날 많은 변호사들이 시간당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고객을 찾기에 분주하다. 그것은 수임 비용을 낼 고객을 찾아 정당하게 청구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꽁무니에 호랑이를 달고 달리다 보면 달리는 기쁨을 느낄 수 없다. 대규모 법률회사 12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참 변호사 중 82% 이상이 법조계의 생활이 3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졌다는 답변은 단 8%에 지나지 않았다. 내셔널로 저널지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강한 어조로 논평을 하고 있다. 그들은 과도한 업무와 고객을 찾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린다. 법조계의 경쟁은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변호사들 간의 협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고 일부 변호사들은 비윤리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 등 몇몇 요인들이 변호사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SA 뉴스위크지는 더 친절하고 점잖은 변호사라는 기사에서 변호사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가운데 70%가 다시 태어나면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75%는 자녀가 자신의 직업을 물려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60, 70, 80시간씩 일한다. 만약 1살짜리 아들이 아빠 얼굴을 잊을까 두려워 침대 머리맡에 아빠 사진을 붙여두어야 할 지경이라면 이것은 곧 아빠가 완전히 직장의 노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임종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좀 더 오래 일했다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을 소유한 회사에서 도망치는 한 가지 방법. 전문직 종사자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개인병원,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은 하나의 기업이다. 물론 그들은 고객이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의사는 고객이 아니라 환자를 진료하며 변호사는 고객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조언을 해준다. 물론 그들이 남들보다 더 오래 공부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고 환자나 의뢰인과의 관계가 여타 기업의 인간관계보다 더 오래 지속되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나 의뢰인은 역시 고객일 뿐이다. 변호사와 의사는 각각 법률회사와 의료회사에 근무하는 셈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들의 기업 경영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 의료사고 보험료 문제만으로도 의사라는 직업의 경제 상황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으며 변호사의 경제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했다.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사자는 지치고 가족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고객을 찾고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아내며 경비를 관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을 좀처럼 내기 어렵다. 그들은 보통 주당 60시간 정도 일하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일한다는 얘기다. 언제 다른 일할 틈이 나겠는가? 이것은 그들이 기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그들을 소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직업에 진저리가 난 전문직 종사자들이 새로운 직장에서 즐겁게 일하면서 예전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아마도 수천 명이 새로운 직업에 뛰어들 것이다. 더욱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자신의 틀에서 뛰쳐나올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을 버겁게 소화해내다가 잠깐 짬이 생기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들은 이렇게 자문한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업은 무엇인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만큼 충분한 돈과 시간을 제공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곧 이상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나 그보다 먼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한낮에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주중에 골프를 칠 수 있다. 매달 세금을 내고 가장 좋아하는 자선단체에 두둑하게 기부금을 보낼 수 있다. 대학 학자금을 대출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은퇴 후에 쓸 넉넉한 자금이 안전한 곳에 있다. 그들은 이상적인 사업을 통해 악마가 발명한 소름 끼치는 물건인 자명종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과연 그처럼 이상적인 사업이 존재할까? 히드라의 머리를 모조리 잘라낼 수 있는, 즉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이다.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약간만 빌려 활용하는 데 있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흔쾌히 시간을 빌려줄 것이다. 감사합니다.